자, 일단 배관만 먼저 해보자. 자, 봐. 얘가 서해 물은기라는 작품인데 왜 제목이 이렇게 되는 거냐? 여기에 보니까 뭐 나와? 이거 나와. 서해 무릉이라는 뭐가 나타나? 공간, 장소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에 누가 있는 공간인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유생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어. 자기 아내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자기 아내인 최 씨가 잡혀간 곳이야. 거기가 바로 서해 무릉인 거야. 됐죠? 그래서 주인공이 있잖아. 최 씨를 이렇게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부처의 도움으로 여기에 가는 거거든. 서해 무릉에 가는 이야기, 기록이라고 해서 제목이 바로 서해 무릉기다. 그치? 자, 그래서 스토리를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일단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옛날에 유공이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 고전소설 읽을 때 있잖아. 뒤에 공자가 붙으면 나이가 많고 좀 신분 지위가 높은 남자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유공의 아들이 있어. 걔가 바로 유연이야. 여기 뭐로 나와? 유생. 생은 선비를 드러내죠. 그치? 자, 근데 얘가 있는데 이 유공의 심부름을 얘가 간 거야. 어디 간 거냐? 최공의 집에 가요. 알겠죠? 근데 둘이 친척이야. 알겠죠? 둘이 친척인 거야. 근데 갔는데 그 최공에 누가 있어? 딸이 있어. 그 딸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최 씨거든. 월혜라는 애야. 근데 얘를 봤는데 한눈에 반한 거지. 완전 반해버린 거야. 근데 얘네가 무슨 지간이냐? 탈촌지간이잖아. 그지? 천륜을 어기는 거 아니여. 그죠? 친척하고 사랑에 빠졌는데. 그래서 일단 1차 뭐가 발생하느냐? 혼사 장애가 발생해. 요 소설이 혼사장애 모티프가 2번 나타나는 거거든. 그럼 이 혼사장애라는 것은 이들이 무슨 관계? 친인척 관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발생을 한 거야. 됐죠? 근데 이렇게 혼사장애가 발생했는데 유연의 마음이 너무나 진심이고, 그렇지? 그래서 얘가 설득을 잘해. 그리고 둘이 결국 이거를 극복을 해요. 극복을 하고 뭘 하게 되느냐? 혼인을 하게 돼. 알겠죠? 됐죠? 근데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근데 혼산날 밤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도적이 쳐들어와. 그래서 이 도적들이 누구를 납치해 간 거냐? 최 씨를 납치해 간 거예요. 알겠죠? 그 도적 무리에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최 씨를 보고 있잖아. 너무나 지금 예뻐가지고 반해버린 거야. 그래서 최 씨를 납치해 가.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납치됐잖아. 그럼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 유생은 있잖아. 집에다가 편지를 써요. 최 씨 찾으라고 이제 가출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10년을 기약하고 나 10년 동안은 최 씨만 찾으러 다닐 거야 하고 얘가 이제 뭘 하냐? 방랑을 해요. 알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 최 씨를 납치한 애가 바로 누구냐? 이 도적무리의 이 소설에서 장군이라고 나오거든? 그 장군이야. 근데 얘가 최 씨를 납치했지만 억지로 혼인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억지로 했다가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 냅두는 거야. 그래서 얘도 있잖아. 요 장군도 있잖아. 10년을 기약을 하고 기다리는 거야. 최 씨가 너무 좋으니까 최 씨 마음이 변할 때까지 10년 동안 기다리겠다고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 EBS에 나와 있는 장면은 딱 몇 년 지났을 때냐? 3년이 흐른 후예요. 알겠죠? 그죠? 3년이 흐른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서 유생이 어디 갔어? 서해 무릉에 간 거잖아. 근데 이것도 얘가 우연히 갔다라기보다는 다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냐면 요렇게 가다가 얘가 부처 도움을 받아. 알겠죠? 여기 나오는 똑같은 부처 나오잖아. 금산사의 부처라고. 알겠지? 그래서 요 소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부처라는 이 사람을 우리 뭐라고 부르니? 초월적 인물이라고 부르죠. 그지? 이런 초월적 인물의 도움을 받는 거야. 왜냐면 얘가 잘 들어. 얘는 영웅이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뭘 갖고 있어? 한계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럼 그렇게 문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 부처가 얘를 도와줘요. 그리고 누구도 도와줘? 여기 나와 있는 최 씨도 도와주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부처의 도움으로 있잖아. 어디라는 곳에 가게 된 거야? 서해 무릉이라는 곳에 가게 된 거죠. 됐지?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그대로 있는 거. 알겠지? 첫 번째 만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때? 또 이별을 했으나
둘이 결국은 여기서 도망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소설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후반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쵸?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설마. 자, 이제 뭘 볼 것이냐? 우리 서예 물음기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자, 그래서 간단하게 볼 거야. 자, 일단 요 장면 자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작품의 후반부라 그랬었잖아. 그지? 자, 그래서 보자. 이럭저럭. 자, 요게 중요해. 3년이 지났을 때. 그래서 지금 이럭저럭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누구 찾으려고 가출을 한 상황이냐? 최 씨를 찾기 위해서 가출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3년 지났다는 게 최 씨가 뭐든지 납치된지. 됐죠? 최 씨가 납치되고 유생이 집을 떠난지. 알겠죠? 근데 사실 부모님한테 말을 하고 떠난 게 아니라 얘가 편지만 남기고 떠난 거거든? 그것도 불효자요. 알겠죠? 그래서 아내 찾겠다고 얘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 거야. 그럼 이제 3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얘가 이제 주인공이죠. 여승으로 변장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 여승으로 변장한 거. 알겠지? 왜냐하면 본인이 있잖아. 뭐가 발각되면 안 되냐. 신분이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알겠지? 그지? 왜냐면 지금 최 씨가 납치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최 씨를 납치해서 그리고 이 장군이 있잖아. 정말 산속에 깊고 깊숙한 곳에 서해 무릉이잖아. 무릉도원 같은 곳. 거기에다가 최 씨를 감춰두고 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나타났어. 그럼 당연히 외부인에 대해서 경계를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여승으로 변장을 한 거야. 왜냐면 일단 1차적으로 스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경계감이 좀 낮아. 게다가 또 여자 스님인 거잖아. 그래서 일부러 얘가 이렇게 여승으로 변장을 해. 그럼 서해에 배를 띄워서 대양을, 큰 바다를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산들이 첩첩히 물을 쏟아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어요.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묶을 거야. 그럼 이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서해 무릉이라는 곳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무릉도원 같은 곳이거든. 완전 어떤 곳이야? 경치가 출중한 곳. 그치? 그 곳을 만나게 된 거야. 됐죠? 그래서 뒤에 보면 나와있지. 그야말로 경계가 절승한 곳이었다. 경치가 죽인다는 거야. 그럼 이제 유생이 배에서 내려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인간은 없어. 그리고 그 다음 뭔데? 경치가 맑고 수려해. 아름다워. 마음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면서 더 들어가.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지금 봐봐. 깊이 들어가. 그리고 인가 없어. 그리고 또 더 들어가.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장군이 사실 최 씨를 감춰둔 거잖아. 그 장소로 서해무릉이라는 곳을 정한 거야. 됐죠? 그래서 요렇게 된 거 보니까 어떤 장소이냐? 완전 세속과 단절된 공간이다. 다른 사람들이 찾기 힘든 공간인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유생이 이런 곳을 지가 어떻게 찾겠어? 앞에서 다 부처가 도와줘가지고 꿈속에 등장해서 다 도와줘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찾은 거야. 그럼 더 들어가니까 거기에 섬이 있어. 그럼 섬에 보니까 어때? 평평하고 넓은 벌판, 푸릇푸릇한 경치 사이로 호화로운 인가가. 그러니까 봐봐. 호화롭다라는 게 중요해. 요즘에는 있잖아. 소설이 봐봐. 모의고사도 그렇고 내신도 그래. 내용일치가 중요해. 우리는 약간 느낌상 어때? 대강대강 이런 걸 읽다 보면 뭔가 이런 곳이니까 뭔가 초가집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 아니야. 여기 뭐가 있어? 호화로운 인가가 있어. 그래서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돼. 소박한 인가 있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깊고 깊숙한 곳에 호화로운 인가 10여 호 정도가 자리 잡고 있어. 집이 많지도 않아. 게다가 섬 앞으로는 15리나 되는 큰 강이 또 나오죠? 가로막혀 있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가로막혀 있다는 것도 바로 무슨 말? 세속하고 단절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죠? 완전 단절된 공간에 최 씨를 꽁꽁 감춰두고 있었던 거지. 거기에 깊숙하고 한가한 품질을 잃을 데가 없어. 그럼 이 유생이 반드시 은인이나 요 은인이라고 할 때 요 한자 요 은자 있잖아. 얘가 무슨 은자냐면 수물은자. 요 은자가 바로 수물은자야. 숨어 지내는 사람이나 도사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은인이나 도사가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건 뭔가 이곳이 뭐 같은 곳이냐
신선들이 살 것 같은 장소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됐지? 세속하고 완전 단절된 공간. 됐죠? 그리고 실판봐.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걸 무슨 공간이라고 하는 거냐면 탈속적 공간이라고 불러. 이런 걸 탈속적이라고 불러. 속세에서부터 벗어난 공간이다. 됐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냐? 최 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닌 거야. 됐지? 그러니까 봐봐. 뒤에 최 씨도 그렇지만 꿈속에 부처님이 등장해. 그럼 부처님이 등장해가지고 막 이렇게 알려줘. 좀 긴가민가 하잖아. 그지? 그래서 알려준 대로 와봤지만 또 이러잖아. 그지? 그래서 100% 지금 막 확신을 한 상태는 아니란 말이야. 그럼 이제 왔어. 그럼 그 성에 가보니까 유생일지 흰 옷을 단정하게 입고 삿갓을 바로 쓰고 바람을 메고 죽장을 짓고서 양식을 구하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 유생의 차림인 거죠. 그래서 요 차림이 바로 뭐야? 여승의 차림과 행동을 묘사한 거야. 됐지? 얘 지금 여승으로 등장한 거야. 됐죠? 구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해. 그리고 잘 들어. 요 마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인정이 많은 애들이에요. 알겠죠? 다 도와주잖아. 그리고 예뻐. 그죠? 근데 여승 되게 예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어떤 느낌인 거냐? 차은우가 여자 변장한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너무나 예쁜 거지.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감탄하면서 도와줘. 그리고 또 그렇잖아. 얘네 어땠어? 호화로운인가가 있대잖아. 그지? 마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있잖아. 되게 호화로운 거 보니까 잘 사는 애들인 거야. 너네 그런 속담 들어봤지? 곳간에서 인심난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는 게 무슨 말? 내가 가진 게 많아야 남에게 베풀 수도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도와줘. 야, 이렇게 깊은 곳에 스님이 찾아온 것도 뜻밖인데 저렇게 아름다운 여성은 더 처음이다. 하고 마을 사람들의 말의 의미는 요거죠? 감탄하는 거야. 그지? 그럼 유생이 답해. 소승은 하고 구라지구라. 금산사 뒤에 있는 봐봐. 금산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잘 들어. 요 금산사 부처가 도와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금산사 부처가 도와주는 거. 그래서 사실 앞에 나오지만 다 누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냐? 금산사 부처님이 다 이끌어준 거예요. 유생이 이쪽으로 온 것도. 그지? 금산사 뒤에 앉아있는 여성인데 무슨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왔다.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예요. 그럼 묶어서 뭐라고 하면 되느냐? 이것은 다 뭐야? 거짓이죠. 구라야 구라. 알겠지? 그치? 지금 누굴 찾으러 온 거냐? 자기 아내 찾으러 온 거잖아.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합니까? 청컨대 가르쳐 주소서. 그럼 지금 봐봐. 유생이 여기 왔을 때 이곳이 서해 무릉이라는 곳이라는 걸 모르고 온 거야. 알겠죠? 그죠?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경치가 아름다워서 와봤어. 그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럼 마을 사람들이 또 나오죠? 미모를 부러워하고 감탄을 하면서 말하지. 여기는 바로 뭐다? 서해무릉이라는 곳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오지. 꽃이 피면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인 줄 안다. 그게 무슨 말이겠어? 꽃이 피면 봄이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면 가을인 줄 안다라는 건 이들이 있잖아. 이거야. 시간에 구속된 삶을 살지 않는 애들이야. 그냥 편안하게 사는 애들이잖아. 그죠? 우리 사람이 어때? 시간에 구속됐다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인 거야? 삶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그죠? 너네 시간에 구속된 삶을 살고 있잖아, 지금. 됐지? 선생님도 그렇고.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 산다고 생각해봐. 그렇게 살고 싶죠? 우리 예준이도 그러고 싶죠? 눈이 뜨면 떠지는 거고, 감기면 감기는 거고, 그치? 이렇게 한 일주일 살았으면 좋겠잖아. 그치? 자고 싶을 때 자는 거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얘네가 그런 삶을 사는 애들이야. 그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 바라기, 우리 바라기 뭔지 알지? 스님들이 메고 다니는 그 회색깔 주머니 같은 거, 그런 걸 바랑이라고 해. 배낭 같은 거. 바랑이 무거워서 낼 수 없는 지경이야. 그럼 유생이 이곳 인심이 나오죠?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하다는 걸 알고 다시 큰 누각 앞으로 가. 그럼 이때 하고 요렇게 끊어줘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앞에까지는 누구 얘기를 해준 거냐? 앞에는 유생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세는 누구 얘기를 했어? 최 씨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이때 최 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하느님을 향해서 길게 탄식해서 지냈고 자나깨나 나오죠? 최 씨의 마음,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가슴 속에 떠나지 않았다. 됐지? 자, 그럼 잘 봐봐.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하고
어울리는 뭐가 있어? 한자성어가 있어. 가장 대표적인 거 일단 뭐가 있는 거냐? 망운, 지성 이란 말이 있어. 얘가 뭐냐면 구름을 바라보는 정이다 라고 해서 저 구름은 어디 쪽으로 날아가냐? 내 고향이 있는 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 못 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고향 그리워하는 것을 뭐라 그래? 망운지정이라 그래. 됐죠? 자, 그럼 이렇게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아. 그리고 잘 들어. 그러니까 넘기기 전에 잘 봐. 앞에까지는 누구 얘기를 해준 거냐? 앞에는 유생이 얘기야. 그리고 밑에는 누구 얘기를 해줘? 최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요게 봐봐. 한 인물의 얘기를 했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 비슷한 시간대에 다른 인물의 얘기를 해줘. 이런 걸 무슨 구성이라고 하는 거냐? 요런 걸 병렬적 구성이라 그래. 알겠죠? 됐죠? 요렇게가 병렬적이라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때라 그랬잖아. 여기에서 말하는 이때라는 것은 뭔가 비교적 동시간대를 말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동시간대에 서로 다른 인물의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걸 보고 병렬적이라 그래. 알겠지?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통 나오잖아. 그죠? 요쪽에서 벌어지는 얘기 해줬다가 그리고 확 장면 바뀌어가지고 딴 데서 벌어지는 얘기 했다가 그지? 그걸 병렬적이라 그래. 그럼 이렇게 해서 고향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슴에서 떠나지 않아. 그런데 전환되죠? 이날 밤이야. 요날 밤, 이날 밤. 비몽사몽간에 한 노승이 나타나. 그럼 노승이 바로 누굽니까? 여기 나오지. 금산사 부처야. 그래서 계속 이 노승이 도와줘요. 앞에 유생도 도와줘서 이쪽으로 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느냐? 아까 선생님 알려줬죠? 요런 인물을 초월적 인물이라 그래. 그리고 이 소설에서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어?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가능해지게 됐던 거야. 여기서 탈출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지? 자, 금산사 부처다. 나오죠? 왜 도와주는지 지아비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다.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도와주는 이유가 되는 거야. 됐죠? 하늘도 감동을 한 거야.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왔다. 내일 5시에, 5시라는 것은 언제냐면 오전 11시에서 1시 사이를 5시라고 불러. 한 여승이, 그래서 우리 뒤에 나오잖아. 요 여승이 진짜 여승 아니에요. 요 여승이 누구랑 동일 인물이야? 얘 남편하고 동일 인물인 거야. 알겠죠? 진짜 여승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치? 그 사람이 바로 유생이니까 너 만날 수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잘 봐. 초월적 인물이 등장해서 뭘 알려주는 거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암시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왜 도와주는지 그 이유도 알려주고 앞으로 벌어질 이유 그 일도 암시해. 원래 꿈에서 있잖아. 요렇게 초월적 인물이 나오면 요런 거 많이 해. 그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 그럼 최 씨가 반가워하면서 그럼 봐봐. 이건 다 언제였었던 거? 살해하고자 하는 거 다 꿈속에서야. 반갑고 살해하고자 할 때 근데 어때? 꿈에서 딱 깨어나. 그지? 그럼 이렇게 깨어났을 때 최 씨는 있잖아. 한낮 꿈속에 봐봐. 여기 봐봐.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감정은 좀 달라. 꿈속에 헛된 일이라고 생겨지는 거야. 생각하는 거. 그지? 그래서 실판봐. 얘가 꿈속 일에 대해서 뭘 하지 못하는 거냐?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헛되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오히려 어때? 몸하고 마음이 어지러워 뒤숭숭한 거야. 그지? 그래서 뭔가 내적 갈등이 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확신을 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리고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그리고 장면 전환이 돼. 다음날 시간의 흐름이죠. 진짜 정오 무렵이 됐어. 그래서 봐봐. 정오 무렵 언제? 오시하고 연결돼. 알겠지? 정오 무렵이 바로 오시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럼 이때 진짜 밖으로부터 개선은 바로 누구냐? 얘가 쓰는 밑에 종이에요. 계집종. 근데 요 개선이라는 애도 실제로 뭐 된 애냐? 이 섬에 납치당해서 온 애야. 알겠죠? 그 납치당해서 온 애들 중에서 지금 누구를 뽑으라고 했냐면 너가 쓸 계집종을 뽑으라고 했어. 최 씨한테. 근데 최 씨가 봤을 때 얘가 제일 똑똑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선을 얘가 종으로 뽑은 거야. 그래서 시녀지, 시녀. 그래서 얘가 지금 밑에 시녀로 있어.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탈출할 때도 누가 도와주냐? 얘가 또 도와줘요. 자, 그럼 이제 개선이 밖으로부터 쫓아 들어오면서 말해. 장지문 밭에 한 여승이 와서 그럼 여승 동그라미하고 얘가 바로 누구야? 유생이죠. 그치? 진짜 꿈속 일이 벌어지는 거야.
양식을 청하는데 그토록 아리따운 미모와 옷 같은 얼굴 영롱한 풍모는 처음 봤대. 그럼 얘도 똑같이 감탄한 거죠? 미모에 감탄했어. 그 단어한 자태가 우리 아가씨하고 봐봐. 우리 아가씨는 바로 누구? 최씨. 얘가 모시는 아가씨인 거니까. 그지? 최씨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럼 최씨가 다 듣고는 봐봐. 뭐지? 싶은 거죠? 마음속으로 놀라워. 그죠? 그래서 칠판봐. 아까 이렇게 됩니다. 어지럽고 뒤숭숭했어요. 근데 진짜 꿈속에서 벌어진 일이 그대로 일어나니까 마음속으로 놀라워하고 있는 거잖아. 최씨에 뭐가 있어? 심리 변화가 나타나죠. 그럼 이렇게 놀라워하고 있는데 개선이 은근히 권하지. 여승은 그다 의도가 있는 거야. 똑같은 여자니까 내당에 들어와도 우리 내당이 누가 거처하는 곳인지 알죠? 옛날에는 남녀가 지금 내외를 했었잖아. 그래서 여자들이 계차 거의 그 거처하는 곳이 바로 내당이야. 내가 안내자를 쓰는 거. 내당에 들어와도 괜찮으니 아가씨께서 한번 보신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서리법이죠. 그지? 별일 없을 거다. 그럼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를 옮긴 게 없어. 잘 봐. 연보는 뭐냐면 보가 걸음 보자야. 그리고 연이 연꽃 할 때 그 연자거든. 그래서 얘가 어떤 거냐면 아름다운 여인의 걸음걸이. 그 걸음걸이를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연보야. 됐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납치당해서 왔는데 바깥에 다닐 감정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연보를 옮김이 없었는데 자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됐죠? 자 이제 근데 이날은 어때? 뭔가 꿈속의 일이 뭐가 되는 거야? 의심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볼 수밖에 없었겠지. 그래서 의심이 생겨서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봐봐. 거기에 의심이라는 단어에다가 비출구어봐. 의심이라는 단어에다가 비출구어. 그래서 여전히도 뭐지? 긴가민가 해. 아직도 뭐는 없어. 확신은 없는 상태야. 그죠? 그럼 이렇게 의심이 생겨서 한번 나갈 결심을 했어. 그럼 이에 개선이 크게 기뻐하면서 하인들한테 채비를 차리라고 한 거죠. 그지? 그럼 개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서 보니까 서쪽으로 강물이 굽더라 흐르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진짜 흰옷 입은 여성이 있어. 그지? 근데 봤어. 보니까 바로 누구야? 자기 남편 유연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진짜 뭐에서 말한 대로 꿈속에서 말한 대로 남편이 나타난 거죠. 그럼 최 씨가 보니까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속을 추취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럼 지금 봐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할 거야. 됐지? 그럼 여기까지는 바로 어떤 거냐면 최씨 시각에서 서술이라고 써놔. 여기서 괄호에서 이렇게 써놔. 최씨의 시각에서 쓴 거야. 그러니까 최씨가 봤을 때 있잖아. 얘 시선으로 어때? 남편이 저렇게 지금 초라해 보진 모습이랑 게다가 지금 남잔데도 이렇게 중이 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렇게 온 거 보니까 마음이 다 아픈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최씨 시각에서 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어요. 최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그 다음에 출국고 이건 뭐야?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죠. 그지? 편집자적 노평이라고 해도 되고. 그지? 그래서 앞에서는 최씨 시각에서 썼다가 뒤에서는 누구 시각? 서술자 시각에서 쓴 거야. 알겠지? 요즘엔 또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 밑줄 그어놓고 많이 물어보죠? 됐죠? 앞에서는 최씨 시선, 뒤에서는 서술자 시선이야.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픈 거야. 자, 이제 중요한 부분 줄거리. 근데 유생은 최씨를 따라갔다가 최씨를 납치해간. 그럼 봐봐. 얘가 바로 뭐야? 이 새끼가 바로 반동인물이죠? 그지? 주동인물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애. 그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때? 혼사 장애를 일으키는 인물인 거야. 그지? 그럼 장군이랑 우연히 마주쳐. 그리고 장군이 뭔가 얘도 보통 애가 아니야. 촉이 뭔가 이상해. 그래서 여승을 수상하게 여겨서 내쫓는 거야. 그럼 지금 이제 유연은 쫓겨난 거죠. 그럼 이때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 원초네. 원이 무슨 원자야? 요 원자가 멀 원자. 먼 마을이야. 알겠지? 먼 마을에 숨어서 오직 깊은 산과 은밀한 곳을 살피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누가 또 도우시고 부처님이 또 도와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계속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요. 초월적인 물에. 하늘이 가르쳐 주어서 물을 따라가다가 바람이 통하는 굴을 찾아.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굴이 어떤 거냐면 뭔가
은거할 수 있는 공간인 거죠. 여기에서 그나마 연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이 불은 밖으로 통하는 구멍은 작았지만 안에는 몇 사람이 오를 수 있을 만큼 넓어서 크게 기뻐하면서 그 봐봐. 요 기쁨은 어때? 요 굴을 찾은 기쁨인 거야. 잠시나마 자기가 여기서 머무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뻐하며 여기에 머물러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온 양식으로 아까 우리 얘한테 엄청 도와준 거 있었잖아. 그지? 그걸로 일단 연명하며 엎드려 지내고 있었다. 그죠? 그럼 아무래도 여기까지 유생의 모습이라는 것은 얘가 뭘 하고 있는 거야?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장면인 거죠. 그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누굴 만나려고? 최 씨를 만나려고. 그죠? 자, 근데 딱 보니까 마침 그곳은 바로 뭐냐? 장군의 집 뒷산이었던 거야. 그럼 유생이 이곳에 머무르면서 계속 기회를 엿보는 거야. 낮에는 바위 구멍에 숨어 지내다 밤이 되기 기다려서 인적이 끊기는 야삼경 깊은 밤에 장원 밖에 나와서 둘을 살펴보았으나 실로 여기서 들어갈 곳이 없어.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체크.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우겠는 거지. 유생도 어찌할 바를 몰라 장탄식이 우리 요 장자가 무슨 장자? 길 장자입니다. 긴 탄식이 밤낮으로 끊어질 때가 없었다. 됐죠?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생이 지금 힘든 상황이 여기까지 이어져. 그럼 봐봐. 그 이것도 여기까지는 바로 누구 처지야? 유생의 처지야. 됐죠? 유생의 상황을 얘기해 준 거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바뀝니까? 문단이 바뀌죠? 자, 그럼 이제 이때 최 씨는 자, 그럼 또 이제 어때? 계속 유생 얘기했다가 최 씨 얘기했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식음을 전폐하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슬피 울어. 그럼 최 씨 감정 상황이 그대로 나오죠? 그치지를 못하고 있어요. 울음이 그치질 않아. 하루는 정보인이. 그럼 잘 봐봐. 요 정보인이 바로 누구냐? 앞에 나와 있었던 요 장군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냐? 정보인이에요. 알겠지? 얘가 바로 지금 어머니야. 그리고 칠판 봐. 자, 이게 사실 이 집안이 문제가 많아. 사실 있잖아. 요 정부인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납치당해서 온 거야. 누구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알겠지? 그래서 이 정부인도 있잖아. 여기 납치당해서 와가지고 여기서 지내면서 누구의 아버지? 장군의 아버지하고 결혼을 한 거야. 그리고 지낸 거. 그러니까 사실 얘도 납치당해서 온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최 씨도 납치당해서 온 거잖아. 그지? 근데 사실 똑같이 납치당했지만 또 상황이 지금 얘는 또 어때? 아들이 있고 아들이 지금 얘를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와주진 않는 거야. 알겠지? 정부인은 이제 어떻게든지 최 씨를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달래려고 하는 거죠? 요거야. 회유. 달래며에다가 밑줄 긋고 회유라고 씁니다. 달래며에다가 밑줄 긋고 회유라고 써요. 됐지? 자, 그래서 선생님 책 만들다가 여기가 말이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말이 끊긴 게 요겁니다. 지금 소절을 핍박하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소절 눈에 어차피 쑥쑥 책에는 다 나와요. 나이도 적지 않으니까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그리고 그 다음 소절은 고집 부리지 마라. 뭐 대강 요거예요. 됐지?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장부인이 최 씨를 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회유하는 거, 달래는 거야. 꼬드기는 거. 그럼 보자. 소저가 여기에 이른지 벌써 몇 해가 지났다. 지금 아까 몇 년이었어? 3년이었죠? 그 사이에 제 자식이 자, 제 자식이라고 했을 때 얘가 바로 누구야? 장군이야. 오히려 소저를 핍박하지 않고 또 봐봐. 여기에서 핍박을 안 했다라는 핍박의 의미는 바로 어떤 거냐면 강요야, 강요. 알겠지? 혼인을 강요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 장군이 있잖아. 이 소저에게, 최 씨에게 혼인을 강요하지 않았어. 근데 봐봐. 아까 설명했죠? 혼인을 강요하지 않은 건 강요했다가 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봐 그러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 살다 보면 마음이 동안해서 나랑 결혼해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장군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군도 10년 기다릴 생각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핍박하지 않고 하는 것은 다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다.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아. 혼례를 이루어서 길이 복록을 누려라. 마음을 돌려서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서 자식 낳아 기름이 예수에 맞는 것보다 이제 태길에서, 여기서 말하는 태길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날짜? 혼인 날짜. 옛날에 이런 것들 다 날짜 정하잖아. 그 날짜를 정해서 조만간 혼례를 치를 것이니까 고집하지 마라. 됐죠? 그래서 A 세로 줄이 바로 뭐다? 이 장군의 엄마가 최 씨를 회유하고 있는 장면인 거야. 그치? 자, 그럼 최 씨가 듣고는 너무 나오죠? 놀라고 치욕스러운 거야. 그치요? 자기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더니 말도 안 되죠? 곧바로 맑은 물에 귀를 씻으려고 했다. 우리 잘 봐. 요 귀 씻는 것은 이것도 뭘 활용한 거냐? 중국의 고사를 활용한 표현입니다. 옛날에 누가 있었어? 지금 뭐하는 애들, 야 너 임금해라 그랬더니 고불이란 애한테 야 더러운 소리 들었다 그래서 기산의 영소에 가가지고 귀 씻은 이야기 있죠. 그지? 그거야.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최 씨가 대답해서 말해. 자, 우리 항상 독해할 때 시간을 나타내는 말들이 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한참 뒤야. 그리고 말해. 저의 신세가 이러니까 죽는 게 마땅하다. 어떤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나 그냥 죽을래. 나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거야. 그래서 말을 마치자마자 붉은 치마를 떨치고 일어나 거처로 돌아가니까 정부인이, 이거 뒤에 문제 나오죠? 정부인이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인에 있잖아. 최 씨의 뜻이 한결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요거죠? 최 씨가 계속 뭘 지키고 있어? 정절을 지키고 있는 거. 알겠지? 누구에 대한 정절? 유연에 대한 정절. 알겠죠? 걸 보고 지금 정부인은 걱정을 한 거야.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진아, 이제 끝나가. 그죠? 자, 그래서 장군은 핍박해서 혼례를 치를 듯이 다급해서, 그럼 여기서 핍박은 아까 얘기했었죠? 사실 강요야, 강요. 알겠죠? 혼례를 치를 듯이 다급해서 혼산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사실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장군은 몇 년을 본 거냐? 10년을 본 거야. 알겠지? 그지? 근데 아직 3년밖에 안 지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안타깝게 여겼지만 최 씨는 갈수록 마음이 더 심신이 초조해. 빨리 죽고자 할 뿐이야. 근데 그러나 누굴 생각하면, 남편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지? 그래서 숨죽여 오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누구 상황? 최 씨 상황인 거야.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항상 패턴이 똑같아. 그지?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장면이 전환되고 시간이 바뀌죠? 이부자리에 기대어서 잠깐 줬는데 또 뭘 꿨어? 꿈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또 똑같이 부처님이 또 나와. 어떤 여승이. 그러니까 봐봐봐. 요 여승이랑 앞에 나와 있는 여승이랑 구분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그치? 우리 앞에 있었던 여승은 바로 누구였어? 유생이었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여승이 앞에 다가와서 얘기해.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출제자여도 무조건 이 문제를 내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뒤에 그 문제가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서예 물음기에서는 있잖아.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야. 뭐 구분하기? 여승의 지금 정체 구분하기. 알겠죠? 요게 키포인트야. 알겠지? 그래서 칠판 한 번만. 그러면 여승의 정체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있었던 여승이 바로 누구였어? 유생이었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꿈속에 등장하는 여승은 바로 누구냐? 금산사 부처가 되는 거고. 알겠죠?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런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다. 뒤에도 실제로 나와 있고. 알겠지? 그치? 그래서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럼 요 여승은 누가 아니야? 유생이 아닙니다. 여기서 금산사 부처 똑같아. 초월적 인물이자 조력자. 됐지? 또 나와. 또 똑같이. 같은 말 반복. 정성의 감독에서. 알겠죠? 지가 왜 좋아하는지, 왜 얘네들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는 거잖아. 정성의 감독에서 두 사람을 돕는다. 지금, 자, 그래서 요것도 뒤가 잘렸어요. 지금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으니. 자, 그래서 여기가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으니. 이렇게 돼요. 작업방에 유생이 있으니까 바삐 달아날 기약을 정해라. 하고 일단 또 어때? 부처님이 또 알려준 거야. 꿈속에서. 그럼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놀라서 깨어보니까 잠결이 꾼 뭐였어? 이것도
한바탕 꿈이었어. 그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꿈에 지시한 것이 봐봐 나오죠? 헛된 적이 없으니까. 알겠지? 그지? 앞에서도 어때? 헛된 게 아니었었잖아. 그죠? 그래서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밖으로 나와. 그리고 장원을 향해서 축원을 올리면서 말하죠.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희의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생과 저의 세상한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축원을 올렸어. 그지? 소원을 빈 거야. 그런데 이때 마침 유생이 뭐해? 담장 안에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은 거야. 그리고 여기에 뭘 해줘? 얘가 답하는 거죠. 낭자가 얘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주십시오. 그럼 최 씨가 이렇게 답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럼 잘 들어? 요거 구분하자. 여기에서 말하는 낭자는 바로 누구야? 최 씨. 그리고 요 정인은 바로 누구야? 유생.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 봐봐. 자 시방 봐. 이런 마음 들 수 있죠. 어떤 거냐면 유생이 봐. 누굴 찾았냐? 최 씨를 찾아서 왔어. 그치? 근데 왔는데 최 씨가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서해 무릉이란 공간이야. 장난 아니야. 그치?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간이고 호화롭고 장난 아닌 거야. 그죠? 그리고 그 최 씨를 납치한 누가 있느냐? 장군이라는 애도 있는데 얘도 잘생겼어. 여긴 안 나오지만. 알겠죠? 얘도 잠깐 예준이 어때? 어떨 것 같아? 그래서 얘도 잘생겼어. 돈도 많아. 알겠죠? 그리고 모든 걸 다 해줘. 그치? 그래서 유생이 와서 봤더니 잘생겼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잖아. 그럼 유생도 솔직히 의심할 수 있겠죠. 최 씨가 마음이 바뀌었나? 그지? 그리고 혹시 최 씨가 지금 정절을 잃었나? 뭐 이렇게 의심 들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유생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러니까 얘가 막 개차반이고 못생긴 애가 아니야. 잘생겼어. 훌륭해. 그지? 돈도 많아. 그죠? 예진이 표정이 좋아지고 있네. 그지? 그러니까 돈도 많으니까. 그래서 얘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럼 최 씨가 이렇게 말하는 답을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누구 목소리야? 유생 목소리야. 그러니까 이 말을 유생이 한 거야. 그러니까 유생도 사실 최 씨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잖아. 알겠지? 그지? 그래서 그 신기하고 그럼 봐봐. 요 문장이 또 뭐가 나타나? 편집자적 논평이 되겠죠. 그 신기하고 반가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요? 하고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됐지? 그래서 작품의 후반부 있는 거고 뒤에 이제 얘네가 자 무사히 탈출하는 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뒤에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문제가 몇 번 문제로 나오는 거냐? 10번으로 나와요. 10번. 아까 여승의 의미를 구분하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10번에 보니까 보기 참고해서 윗글을 감상을 하라고 했는데 어차피 보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지문하고의 내용일치가 되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그냥 내용일치 보는 거예요. 1번 보니까 뭐라고 해? 유생이 배를 띄워 대한 방황하다가 큰 섬으로 가. 그럼 납치당한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난 신랑의 여정이다. 됐지? 그리고 그냥 봐봐. 최 씨가 금산사 부처의 말을 듣고 만난 여승이야. 그럼 이 여승은 누구예요? 유생. 알겠지? 그지? 그래서 여승의 의미를 구분을 해야죠. 금산사 부처의 말을 듣고 만난 여승은 남녀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비현실적 조력자 말도 안 되죠? 요 여승은 언제 등장하는 여승이야? 뒤에 등장하는 여승. 알겠죠? 됐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제 항상 요렇게 똑같은 호칭어로 나와. 하지만 뭐가 달라? 정체가 달라. 그죠? 그럼 이런 게 문제가 딱 내기 좋다. 알겠지? 그지? 얘가 바로 그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치?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할 건데 뒤에가 소통 문제 선생님이 똑같이 넣어놓은 것도 있고 변형 문제를 쭉 넣어놨어. 그리고 만전춘 별사가 가장 어려우니까 만전춘 별사의 변형 문제까지 다 넣어놨어요. 맨 뒤에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선생님이 책을 또 줄 거야. 근데 이게 학교에서 아직 시험 범위가 안 나오니까 매 주마다 책을 줄 거거든. 그래서 이 책 끝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예요. 뭐라고? 근데 만약에 다 못 풀렸으면 그 뒤에가 만전춘별사 문제가 추가가 된 거거든.
여기까지. 요 정도. 아무튼 간에, 근데 푸는데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죠? 응. 푸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지? 응. 그래서 끝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